자, 먼저 자폐 범주성 영유아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것은 어떤 후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 아이의 그 영유아기 특성은 그 자폐 범주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 영유아기 이른 시기부터 그 고유한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폐 범주성 장애의 특성을 보면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장애로 인한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즉 후천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고에 어떤 얻어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장애로 인한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손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패턴, 그리고 인지적 결함으로서 그 특징 지을 수가 있지요. 갓난 아기부터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이라든지 반복적인 흥미, 어떤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인지하길 이 아이가 자폐성에 대한 그 증상이 보인다, 다른 아이들과의 발달 양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시기는 보통 12개월부터 24개월 경에 그 증상이 인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12개월 정도 되면 눈맞춤이라든지 혹은 지시적인 어떤 몸짓이라든지 상대방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는 어떤 시도, 그리고 공동 관심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그 고유한 특성인 이러한 능력들의 지체나 결함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그 증상들이 이제 인지되는 시기로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자폐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심할 경우에는 12개월 이전에도 그 부모들이 알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경계선에 있다거나 좀 증상이 굉장히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24개월 이후에 알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들로부터 자폐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인지되는 그런 순간들은 아동이 어떤 장애의 심각도라든지 심한 정도에 따라서 훨씬 이전에 발견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그 비전형적인 발달을 인지하는 이 부분에서는 80~90%의 부모님들, 즉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24개월경에 자녀들의 그 비전형적인 발달 패턴을 인지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서 대략 3~4세 무렵에 장애를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인지하게 된 그 비전형적인 발달 양상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20%의 그 부모님들은 10개월 무렵에 비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없어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40% 정도는 11개월에서 17개월 정도 관심 공유라든지 첫 단어 사용이 부족하거나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개월 이후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야 할 의사소통과 상징의 사용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이러한 경우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비전형적 발달 내용으로 인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폐 범주성 장애 영유아가 나타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개월 미만의